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회 속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선교지 이단 문제가 불거지며 국내 선교계와 이단 대책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았습니다. 2025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오륜교회에서 열립니다. 삼례하리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아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예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을 지나며 금식기도와 특별 새벽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가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주일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많은 교회가 금식기도와 특별 새벽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듯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순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400여 명이 모여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눈 가운데 고난함께 사무총장 전남백 목사는 이 땅에 던져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며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를 생명이 존중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웃으며 함께 싸워 나갑시다. 순례는 세종호텔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세종호텔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10여 명을 해고했는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 당사자인 고진수 씨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호텔 맞은편 10m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 농성 중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회중들은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활의 새벽처럼 밝아올 승리의 날을 열어갈 것을 아멘.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고난순례 여정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나눔도 전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고 피해자와 국민이 분열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CCK 김종생 총무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순례를 준비한 NCCK 교회와 사회위원회 송기훈 목사는 사회 고난에 대해 결코 자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찬란히 빛나도록 어둠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앞서 나가려고 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더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현장, 어둠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갔었을 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비추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NCCK는 이제 그런 역할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번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NCCK는 이달 20일 해고 노동자와 이태원 참사 유족, 무안공항 참사 유족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했듯 한국교회도 우리 사회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굿TV 뉴스 전도헌입니다. 세월호 참사 어느덧 11주기인데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순직한 단원고 교사와 소방관, 의사자 등이 안장돼 있는 대전 현충원에서도 기억식이 진행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떠난 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나누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출렁이는 물결 따라 바람 앞에 서면 바람에 채찍질. 오냐 오냐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못다 피고 간 꽃봉오리들아 머리카락 한 올 꺼내줄 수 없는 이 땅의 어른이라 미안하고 미안하다. 먼저 떠난 자녀와 동료들의 묘역에 흰 국화를 놓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번째 봄을 맞았지만 그날의 아픔과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지만 11년 전 차디찬 맹골 수도가 집어삼킨 무고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온몸이 떨려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주기가 되었지만 작년 10주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외침도 제자리 걸음이고 참사에 대한 책임과 사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참사 발생 10년 7개월 만에 조타기 이상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 요인으로 전복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탑승객 304명이 사망한 주요 원인으로는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지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해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1년째 구조 실패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달라며 눈물을 흘려온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외치자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초원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다시 불러본다. 우리 딸 김초원, 교사가 천직이라고 믿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김초원 선생님, 그곳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요. 그런데 아직 왜 그날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참사의 책임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은 전날인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담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진상규명에도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이날 기억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참석해 아픔을 나누며 연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이태원의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는 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안전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장벽이 남아있어 우리 유가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도 해역과 경기 안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추모 물결. 유가족과 시민들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날의 슬픔을 위로하며 안전한 사회가 되길 오늘도 바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의 선교는 국내 정통 개신 교단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를 따르는 이단의 교리는 해외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선교지 이단 대책을 위한 실행위를 발족한 KWMA가 해외 이단 대책에 앞장서고 있는 바이블 백신 센터와 힘을 모았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인구가 460만에 달하는 몽골에선 기독교 인구가 1%대인 4만 6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교회와 전능신교 등 이단 교리 추종자들은 기독교 인구를 넘어선 5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단이 다수가 되며 몽골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몽골은 신천지하고 하나님 교회 구원파는 몽골에는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 우리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되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통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은 현재 기존 교회를 위협하며 국제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한국에 적을 둔 이단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는 박옥수 구원파 단체인 IYF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단체를 만들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들여 한국 여행을 연계해주는 척 자신들의 종교 집회에 참가시키는 식입니다. 한국 문화행사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참석을 하는 건데요. 구원파에서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 같은 것들을 시키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한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행사에 이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파가 진행하고 있는 월드캠프에 이게 한국산 이단의 횡행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최근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를 발족하며 이단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이단 대응을 진행 중인 바이블 백신 센터와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선교지 이단 전파 현황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이단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이름을 바꾸고 교단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여간 이단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문제고. 한국의 이단은 해외에서 K컬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K-팝 등 한국 문화가 주목을 받자 인기에 편승해 국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단과 관련한 정보를 축적해온 국내 이단 연구단체들의 역할과 선교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2025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오륜교회에서 열립니다. 초교파로 진행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전문성을 갖추고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매년 초청해 청년들에게 실천적인 신앙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선교 선교사와 크리스천 교육기관 잽스의 정하경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며 헤리티지 매스카이어와 그룹 아이콘의 멤버 구준회 씨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오후 8시부터 진행되며 오륜교회 비전홀이나 유튜브 중계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기도회에서 모인 헌금은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활동에 쓰일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삼례하리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아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예식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처럼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전주지방회 회장 홍용휘 목사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과 섬김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직예식에서는 장로장립의 임창현, 집사안수의 윤병준, 명예권사추대의 이순례, 안묘순, 이정남, 이정화, 권사취임의 박길순, 김경자, 박수자, 신미령 등 총 10명이 임직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리교회 이병성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새로운 사명에 충성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요.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헌신할 것을 믿습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은 삼례하리교회는 그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선교와 복음 사명을 감당해온 교회로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은 전주 완산교회가 성경 유물과 문화체험 심층 탐구를 주제로 체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완산교회는 교회 선교관에서 이슬람권 선교 전문가인 다타 문화연구소장 김동문 선교사를 초청해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에게 구약 배경의 유물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면서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그 시대의 문화를 알게 되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법인 주사랑 공동체가 서울 보신가갑 광장에서 열린 제14회 생명대행진 2025에 참석해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왜 행진하는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행진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자는 전국 단위의 생명보호 캠페인으로 총 3.1km 구간에 걸쳐 평화행진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진에 함께한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며 엄마의 뱃속이 태아의 무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이 행정부의 대한민국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부자들이 예금이나 금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부자 중 74.8%는 올해 실물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투자 의향을 묻는 질문에 예금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금 32.2%, 채권 3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유통업의 계절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면서 유통기업의 매출은 물론 영업 전략도 영향을 받는 추세입니다. 16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롯데백화점의 패션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 수준에 머무른 데 반해 여름 가전은 이달 14일까지의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인들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김성수, 변영주 등 영화인과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등 2,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 감독은 당시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 의도는 명확히 소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글로벌 미디어 시장 분석업체 암페어는 한국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미국 콘텐츠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2023년 이래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에서 약 59%에 달하는 미국 콘텐츠에 이어 2위로 최대 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과 일본 콘텐츠 점유율을 앞선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온 엔비디아는 수조 원의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유엔이 현지 시간 15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3월 이후 격화한 무력 충돌로 200여 명가량이 숨지고 약 12만 5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성명에서 2025년 3월 이후 무력 충돌과 공습으로 18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다쳤으며 약 12만 5천 명이 피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월 이후 최소 5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던 유엔의 3월 수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고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많은 슬픔과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전 국민을 눈물 짓게 한 아픔은 여전하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돼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교회는 이 같은 사회적 고난을 좌시하지 않고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